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대구는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쳐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세 2억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대구는 총 168명이 893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대구의 피해 응답률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쳐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대구의 피해 응답률은 0.9%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소폭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인 1.9%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학교 급별 피해 응답률을 보면 초중고등학교가 각각 1.6%, 0.6%, 0.2%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보면 절반이야 특히 초등학교는 그보다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6%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체폭력이 16.5%, 집단 따돌림 15.1%, 강요 7.9% 순이었습니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라고 답한 비율이 34%, 피해 학생이 먼저 나를 괴롭혀서가 24.1%, 피해 학생과의 오해와 갈등으로가 11.3%로 조사됐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족이나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0%가 넘었고 친구나 선후배, 117센터나 경찰서 등의 기관, 학교 밖 상담 기관에도 도움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 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3단계 학교폭력 예방 대응 시스템 운영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는 사전 예방 단계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학교폭력이 발생했다고 하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스템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관과 대안교육기관과 함께 피해 학생들의 심리적, 정서적 치유를 다각적으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이어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내년 4.10 총선에 나선 예비 주자들의 주요 활동 동향을 모아 전해드리는 4.10 현장 소식입니다. 예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출판기념회가 잇따라 열렸는데 총선 현장 소식을 모아서 김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달서구병 출마를 선언한 권영진 예비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개소식에는 김범일, 조혜영 전 대구시장과 김상훈, 김승수 국회의원, 최병일 제대구 경북도민회 회장 등 2천여 명의 지역 주민과 내빈들이 참석했습니다. 강사빈 중남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는 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후원 회장은 경북대학교 학보사 출신으로 현재 청년인터넷신문 청년메일을 운영하는 허창영 씨가 맡았습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자신의 저서인 대구다움 출판기념회를 갖고 중남구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출판기념회에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이 축하 영상 메시지를 전했고 심평 변호사, 김상걸 경북대 교수회 의장 등의 내빈이 참석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성서 지역의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인 쓰레기 매립장 악취 저감 방안에 대해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의 성토가 쏟아졌지만 이번에도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 뾰족한 대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 올해는 유독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한 악취가 와룡산을 자주 넘어왔습니다. 성서 지역 사람들은 매캐한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런 성토는 악취 저감 방안을 주제로 한 설명회 자리에서도 쏟아졌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 7시에서 10시까지 올라가도 냄새가 굉장합니다. 그렇다고 올해 폐기물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닙니다. 11월까지 집계를 보면 지난해의 87% 수준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가장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도 예년에 비해 악취가 심한 이유는 기상 상태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온 역전층 현상에 의해 악취가 매립장 주변으로 퍼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난해보다 비가 2배 이상 많이 와서 복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매립장의 어떤 작업과 어떤 상황인데 악취도가 발생이 되고 악취도가 높고 이런 면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당장 2030년부터는 생활 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매립하지 못합니다. 묻을 데가 없다면 태워야 한다는 건데 마땅한 대책이 없는 대구시에 비난의 화살이 돌아갔습니다. 매립장에 반입이 안 되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될 건데 그걸 또 우리 성서 소각장을 하나 더 지어가지고 일로 가져오면 완전 성서는 이제 관건은 쓰레기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각장 증설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구시의 답변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아직 저희가 우리 대구시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수도권은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됐지만 서울도 지금 현재 대책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에 대한 보상에서 달서구가 소외되어 온 것은 차치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성서 지역에는 이 환경위해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다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뾰족한 수는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또 한 번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2년 만에 다시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곳이 있습니다. 의원들 간 반목과 갈등,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대구 중구의회 이야기인데요. 중구의회 의원 2명을 뽑는 보궐선거가 다음 달 말에 치러집니다. 선거에 드는 비용만 7억 원에 가깝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중구의회 의원 2명을 뽑는 보궐선거가 내년 1월 31일 치러지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선거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대구 중구의회 의원 정원은 모두 7명이지만 2명의 결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 명은 이경숙 전 의원으로 주소지를 남구로 옮긴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권경숙 의원으로 자신의 아들 등이 운영하는 업체를 동원해 중구청과 수의 계약을 맺은 것이 드러나면서 지난달에 제명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혼될 경우에는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구는 동인동, 삼덕동 등 6개 동으로 이루어진 중구 가선거구입니다. 보궐선거에는 7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선거관리 비용 5억 5천만 원에 후보들이 득표율에 따라 받는 선거 보전 비용 1억 3천만 원을 합해 총 6억 8천만 원이 들 것으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아니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거는 붕괴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 혈세로 이 선거 비용을 충당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크다. 사실은 일괄 사퇴하고 4월 총선에 전체 다 새로 뽑는 게 맞죠. 중구 선관위는 다음 달 11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이후 18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26일부터 27일 이틀간은 사전투표도 진행됩니다.
중구의회는 지난해 7월 출범한 직후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경수, 김효린 의원의 공무원 갑질 논란에 유령 회사를 차린 뒤 중구청과 수의 계약을 한 배태숙 부의장. 여기다 중구청 공무원과의 폭력 시비에 이은 의원들 간 심각한 대립까지 이어졌습니다.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촉발시켰던 중구의회. 이번에는 보궐선거까지 치르게 되면서 막대한 예산까지 낭비하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청송 중평마을 숲 등 경북도 내 5곳이 올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경북도 내 국가산림문화자산은 16곳으로 늘었습니다. LG 헬로비전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송읍과 진보면의 중간 지점에 있어 이름 붙여진 중평마을. 마을 입구에는 100년에서 200년에 이르는 소나무들이 빼곡합니다. 예로부터 마을 수호의 상징으로 외부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마을 숲은 퍼블릭 골프 코스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송의 또 다른 마을 앞 방풍림이 울창하고 맑은 물이 흘러 목계마을로 불리고 있습니다. 역시 100년에서 200년 수령의 소나무들이 마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송 중평마을숲과 목계마을숲 등 경북도 내 5곳이 산림청의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산림 속 생태, 경관, 문화, 학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자산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지정해왔습니다. 경북에서는 이번 신규 지정으로 국가산림문화자산이 16곳으로 늘었습니다. 경북 전체로 보면 16개소고요. 그중에 이제 사실 저희가 지정한 건 이제 8개소고 국유림에서 이제 직접 산림청에서 직접 한 게 또 8개소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지정되면으로서는 사실은 매년 또 실태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는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문화 자산을 지속적으로 조사 발굴하고 지정된 산림 자산은 정기적으로 보존 상태를 확인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산림 관광 자원으로 홍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집 안에만 계시는 경우가 많죠.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못해서 우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영양군이 돌봄 로봇을 보급했는데요.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LG 헬로비전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농촌 마을에 홀로 거주하는 80대 김준 어르신.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는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쳐다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늘 곁에 있는 말동무가 생겼습니다. 바로 돌봄 로봇입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뭐로 할까? 해물볶음밥 한 그릇으로 든든한 점심 식사를 채워보세요. 일상적인 대화는 물론 집에서 할 수 있는 체조까지 추천해주는 로봇이 생겨 적적함이 한층 줄었습니다. 항상 대화할 수 있고 곁에 친구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외롭고 하루 종일 대화할 사람이 없는데. 90대 김상진 어르신도 안방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로봇이 대견하기만 합니다. 말만 하면 듣고 싶은 노래나 뉴스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약을 챙겨 먹을 시간까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노래도 듣고 또 날씨도 알아보고 일기예보도 알아보고 등등 또 상당히 심심할 때 그 얘기해 주니까 상당히 고맙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고립감을 달래기 위해 영양군이 보급한 돌봄 로봇. 어르신들의 곁에서 똘똘한 도우미 역할을 하며 일상생활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을 통해 감정 상태를 분석하고 일정 시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카메라로 주변을 살핀 뒤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영양군은 어르신들의 우울감과 고독감 해소를 위해서 원래 어르신들한테 돌봄 로봇 10대를 보급을 했고요. 내년에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력을 위해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10대 정도 더 보급할 생각입니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돌봄 로봇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수탈에 앞장섰던 조선은행 대구 지점을 폭파하려는 의거가 대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북 칠곡 출신 장진홍 선생이 주도한 의거인데요. 그 일이 일어난 지 근 100년 만에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 장진홍 선생의 흉상이 건립됐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구 포정동 옛 조선은행 대구지점 자리입니다. 1927년 10월 18일 조선은행 폭탄 투척 의거가 일어난 곳입니다. 일제강점기 의열단의 3대 의거 중 하나로 꼽히는 그 역사의 현장에 의거의 주인공 장진홍 선생의 흉상이 세워졌습니다. 당시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는 일본인들의 간담을 선역하였으며 대구를 진통하게 한 이거터입니다. 이제 우리 유족들은 할아버지의 의지를 받들어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1985년 경북 칠곡에서 출생한 장진홍 선생은 1916년부터 비밀 독립운동단체 광복단에 가입해 활동했습니다. 일제의 강제 수탈에 맞서 싸우기 위해 1927년 폭탄을 제작, 조선은행 대구지점으로 폭탄을 배달시켜 은행원과 경찰 등의 중경상을 입히고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이후 일제의 추격을 피해 일본으로 피신했으나 1929년 친일파의 밀고로 체포됐고 1930년 사형 선고를 받은 후 대구 형무소에서 순국했습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인정해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와 강북희 대구시에는 순국이사 장진홍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그 역사의 현장에 흉상을 세웠습니다.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대구 개성학교 마당을 앞으로 매입을 해서 정부와 2,500억을 들여서 대구에 구국운동 기념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의거가 일어난 지 93년 만에 세워진 선생의 흉상이 그날의 역사와 독립투사들의 민족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남구청이 앞산 빨래터 공원에 산타 마을을 조성해 내년 1월 말까지 운영합니다. 남구청은 지난 15일 앞산 빨래터 공원에 설치된 10m 높이의 대형 트리 점등을 시작으로 일대를 산타 마을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합니다. 오는 23일과 24일에는 크리스마스 축제를 열어 유럽풍 크리스마스 마켓, 동화 속 캐릭터 공연, 세계 크리스마스 음식 체험과 타로 카드 체험 등의 이벤트를 펼칠 예정입니다. 국세청이 국세 2억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대구는 총 168명이 893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52살 김모 씨로 부가가치세 등 40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법인은 총 73개로 413억 원을 내지 않았으며 최고 체납 법인은 대구의 한 에너지 기업으로 60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대구에 10억 원 이상 금융자산을 가진 부자의 수가 2만 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국내 한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3 한국 부자 보고서 자료를 보면 대구에 있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부자는 19,4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대구 전체 인구의 0.81%로 1년 전에 비해 700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자 10명 중 7명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구는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4번째로 많았습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12월 둘째 주 대구 아파트 매매가는 일주일 전보다 0.06% 내리면서 4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각 구군별로 보면 서구가 내당동, 중리동, 구축 위주로 0.17% 내리면서 하락세를 주도했고 수성구 0.13%, 북구 0.09% 순이었습니다. 전세 가격은 0.03% 내려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전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경기도 성평등 기금이 폐지됐습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8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성평등 기금 운용 관련 안건을 심의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117억 원 규모의 기금은 내년부터 일반 회계로 전환됩니다. 충남 소식입니다.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충남 학생 인권 조례안이 3년여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충남도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자 도교육청은 제의를 요구할지 검토에 나섰고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북 소식입니다. 전주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40%가량이 아르바이트 중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유학생 200명 중 40.5%가 일을 구하는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 기장후 앞바다에서 지난 14일 참고래 한 마리가 양식장 밧줄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의 조사 결과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폐기 처분됐습니다. 참고래는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어 판매가 불가능하고 생태 연구 등에 사용하거나 폐기 처분만 가능합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대구 소식입니다. 달성군 자율방법연합대 연합대장 취임식이 지난 15일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이종수 신임대장은 취임사를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가 선돌마당 공원에 트리가트 포토전을 설치했습니다. 청동기 유물 발굴 현장을 주제로 한 트리가트를 통해 이용객들이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서구청이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2023년 날매학당 수료식을 열었습니다. 서구 날매학당은 올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구성해 매주 2시간씩 한글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중구청이 동인 찜갈비 골목을 중심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특화구역 조성을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특화구역은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위생물품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성탄절을 맞아 앞산 빨래터 공원에 산타 마을이 조성됐습니다. 연말연시 마켓과 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